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 8개가 서로 외접하고 있는 형태의 산책로가 있는데 A에서 출발해서 산책로를 따라 B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A 흰색 표시가 A가 B 이렇게 있고 점들이 이제 4개씩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야. 최단 거리로 가고 싶대. 그럼 보세요. 야, 최단 거리 가는데 여기서 이리로 왔다가 절로 돌면 되는데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이리로 오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가지. 이렇게 가는 건 괜찮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거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니까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 한 가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 두 가지. 현재 두 가지 상황에서 곱하기 1이니까 두 가지예요. 그치? 그 다음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 한 가지. 여기는 이렇게 오니까 세 가지.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오니까 네 가지. 여기는 이렇게 오니까 5가지. 여긴 이렇게 오니까 9가지. 얘는 이렇게만 오니까 4가지. 얘는 이렇게만 오니까 5가지죠. 그치? 그 다음에 일로 오는 거는 9가지, 4가지니까 13가지. 이거는 9가지, 5가지니까 14가지. 야, 근데 여기 봐봐.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밑으로 가는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얘는 이렇게 가면 13가지. 여기는 이렇게 오면 27가지. 이렇게 가면 40가지. 41. 와, 이거 어떻게 그리냐? 지금 이런 상황이야. 여기서 P에서 B로 가고 싶다면 Q래, Q.
최단 거리로 가고 싶다. 네, 봐봐. 이렇게 너무 예쁘게 완벽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세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4번 갈 거고, 위로 가는 거를 2번 갈 거고, 사선 방향으로 갈 거를 1번 갈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P에서 Q로 가거든요. 그럼 이걸 일일이 세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벽한 형태가 돼 있어. 그런 케이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얘네들을 일렬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몇 개야? 7팩이죠? 근데 얘는 4팩, 얘는 2팩.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 2개,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4개, 위쪽으로 2개, 사선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되는데, 뭐 어떤 순서로 가든지 간에 얘네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잖아?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P에서 Q로 가는 최단 거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완벽한 형태가 돼 있으면은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게 낫고요. 중간에 뭐 하나가 빠졌어 이렇게. 그런 식이면은 뭐 중간에 뭐가 하나 빠져 있다, 뭐 이쪽이 지워져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쪽이 지워져 있다든가 이런 식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완벽한 모양이 아닌 좀 불규칙한 모양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세는 게 편하고요. 이렇게 완전한 모양이면 굳이 셀 필요가 없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7, 6, 5가 되고 4팩 이하는 다 날아가고요. 2 이렇게 되니까 3 하면은 7, 5, 35가 3개 있으니까 105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2-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의 원점 O에 있는 점이 매번 상하 좌우로 일씩 움직입니다. 상하 좌우로 일씩 움직여요. 그래서 5번 이동을 해. 5번 이동 후 -1,2에 이제 도착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야, 좌우로 이동한다고 해봐요. 좌우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오른쪽으로 한 번 갔다고 쳐봐. 그럼 왼쪽으로 몇 번 가야 돼? 2번 가야죠. 그래야 -1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5번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3번 썼네? 위로 2번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죠. 아니면 이제 좌우 이동은 최소화했어. 그냥 옆으로 왼쪽으로 한 번 갔어요. 그럼 -1은 확보했죠? 그래서 2번 올라갔어. 그럼 -1,2가 됐잖아. 그치? 일단 여기까지 간 다음에 나머지 2번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 위에 것도 다시 한번 설명할까? 위에 것도요. 왼쪽으로 한 번 간 다음에 위로 2번 갔어. 그럼 -1,2가 확보가 됐죠. 그럼 얘는 이제 좌우로 한 번 움직여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1,2가 확보가 됐으니까 위아래로 한 번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갔다 오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건 뭐야? 왼쪽 2번, 위쪽 2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이제 이거를 일렬 배열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죠? 5팩 나누기 2팩 2팩 그러면 5, 3, 2 에서 30까지가 나와요. 얘는 5팩인데 위쪽으로 2개, 아래쪽으로 2개. 위쪽으로 3개 돼요. 위쪽으로 3개가 있어요.
그지? 그러면 5 곱하기 4 해서 20까지 이렇게 되고 다른 케이스는 없어요. 그래서 합하면 50까지가 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숙제는 미리 얘기할게요. 진도는 많이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1단원, 2단원 연습 문제 다 가르쳐 줬어요. 2번씩 풀어보세요. 노트에다가 월화수목 이렇게 하시면 되죠. 월요일날 한 번, 월요일날 1단원 몇 개 안 돼? 개꿀 끝났죠. 화요일날 2단원 좀 많죠? 열심히 푸시고 수요일날 또 1단원, 목요일날 2단원. 그 다음에 오늘 진도 조금 나가면 그거 숙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풀어드렸으니 센 B를 틀린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죠? 생각을 한 10분 정도 했는데 모르겠다 해설 좀 보세요. 더 시간 끌어봐야 뭐 되지도 않습니다. 10분? 10분까지 고민할 것도 있나? 한 5분 해봤는데 뭐 손이 안 가? 모르겠어. 해설지 보세요. 알겠지? 그리고 표시를 해놔. 이건 해설지 맞다. 뭐 별표를 하든지 뭐 발을 정자를 하든지 표시를 해놓고 그 문제들은 여러분이 3번, 4번 계속 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정석이랑 쌤 B에 있는 문제들을 완전히 자기 걸로 흡수를 하면요, 상당히 기반이 좀 탄탄하게 갖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확통 공부가 좀 재밌을 거예요. 오케이? 마야? 뭐 이런 거? 아 진짜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남자 5, 여자 5이 있어. 일렬로 앉을 때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에서 남녀 교대로 이게 이제 뭐 교대로 앉는 순열 뭐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각각 배열한 다음에 각각 일렬 배열 하고 끼워 넣기가 됩니다. 끼워 넣기. 예를 들면 남자 5, 여자 5이니까 일단 남자 배열하고 여자 배열하세요. n으로 연결되니까 곱하기야. 그럼 남자 이렇게 표시할게.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가 요런 방향으로 끼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연함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 여자애들이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여자애들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2가지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 일렬 배열하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 끼워 넣기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거 계산을 여러분이 잘 해보세요. 120 곱하기 120 곱하기 2. 그죠? 네. 아니, 양아치인가? 해줄까? 120 곱하기 2.
하면은 12의 제곱은 144잖아. 거기에 06에 붙고 2. 그러면 288 땡땡 이렇게 이제 나와. 근데 만약에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 숫자가 다르면 만약에 남자 셋, 여자 둘 이런 케이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남자 배열합니다. 여자도 배열하세요.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배열됐어. 야, 끼워 넣기는 어떻게 돼야 돼? 좀 사이. 그렇죠. 남녀남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2인 거야. 그 케이스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숫자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원탑이 하는데요. 남자 다섯, 여자 다섯이 있는데 원탁이 앉아. 남녀가 교대로 앉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응? 뭐 남자를 먼저 배열하든지 여자를 먼저 배열하든지 그건 마음이에요. 응?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면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학생 먼저 배열해볼까요 이번에? 여자를 먼저 배열을 하면은 여자 5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4팩이죠. 4팩토리얼. 그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거 교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고 남자도 5명이니까 이제 이 자리들은 다 여학생이 배열되는 순간 그 자리들은 다 구분이 있어요. 그지? 남학생 입장에서는 어느 여학생 둘 사이에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선호도가 생길 수 있잖아. 그거는 구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남학생 5이 있어. 자리도 5개야. 그러면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5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죠? 뭐 이거 곱하기니까 계산 잘 해보시면 되고. 자, 어른이 셋, 어린이 6. 원탁에 앉을 때 다음을 구하라. 어른끼리는 이웃하지 않아. 어른 이웃 안 해. 두 번째, 1번에서 어른과 어른 사이에 앉는 어린이 수가 모두 다른 경우. 어른 사이의 어린이 수 다 달라. 그런 케이스가 어찌 되냐? 뭐 이런 얘기지? 그럼 어른이 이웃하지 않아? 야, 뭔가가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자리를 골라서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6을 먼저 배열을 할 거예요. 어린이 6을 먼저 이렇게 배열을 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린이 6을 원형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5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어. 그러면 어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 6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어른 셋을 이 자리에서 3개를 골라서 어른을 일렬 배열할 거야. 그럼 뭐겠습니까? 6, 6개? 하나, 둘, 셋, 넷, 5. 6P, 3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죠? 계산은 스스로 이 정도는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어른 사이의 어린이 수가 다 달라.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일단 어른을 좀 배열을 하자. 어른 배열을 해. 그러면 2팩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자리들 이 영역별로 다 달라. 그죠? 영역별로 다 달라. 구분이 생긴 거야. 어른이 배열되는 순간. 그러면은 6명을 이제 3개 구간에다가 배열을 할 텐데 1명, 2명, 3명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자, 그러면 1명, 2명, 3명. 잠깐 생각 좀 할게요. 1명, 2명, 3명. 자, 이렇게 봅시다. 한 명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자. 한 명이 들어갈 자리. 그러면 이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영역을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이제 3가지가 나오겠죠. 그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명이 들어갈 자리를 골랐으니까 3가지 중에 이제 한 명을 배열합니다. 그지? 6P1 애들 6이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2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번엔 나머지 5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배열해 봅시다. 그죠? 그 다음 나머지 한 자리에다가 남은 3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일렬 배열하자. 오케이? 이해가세요? 네.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되네. 어른을 배열하고 나머지 3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1명 들어갈 영역을 고르고 배열하고. 자, 그러면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의 6승. 3은 하나, 둘, 셋,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2, 3은 다 날라갔고 5가 하나 남네. 이거 답 내고 답 좀 확인 좀 할게요. 그럼 2의 6승은 64지? 3의 세제곱은 27 하면은 7, 4, 28 7, 6, 42 44 4, 2, 8 6, 2, 12 그러면은 8, 2, 7, 1 거기에 5를 곱해 8, 5, 40 2, 5, 10, 14 7, 5, 35, 36 2로 8 8, 6, 40 답 좀 확인할게. 맞네요. 네, 8, 6, 4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왜 웃어? 살짝 자신 없는 모습이 들켰나? 아니 틀릴 수도 있잖아 하다 보면. 네.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수업 준비를 할 때요. 막 다 푸는 건 아니에요. 짬밥이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어른부터 배우라고 뭐 이렇게 사이사이 껴놓으면 되겠네. 그게 제일 낫겠구만.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숫자가 크니까 이제 살짝 좁은 거죠. 뭔가 중복했나? 이러면서 중복이 없는데?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21번. A, B 두 개의 원탁이 있다. A에는 두 쌍의 부부가 있고 B에는 세 쌍의 약혼자가 둘러앉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탁이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는 두 쌍의 부부, 그 다음에 여기는 세 쌍의 약혼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연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뭐. 생긴 게 다들 괜찮으니까. 지금은 연애하지 마시고요. 나중에는 연애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만 이제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냥 내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할게. 기본적인 생각. 야, 너네가 수능을 본다고 해도요. 내신 준비를 한다고 해도 뭐 기출 문제를 막 몇 개 풀어보고 이러잖아. 수능을 본다고 하면요, 모의고사를 수십 회를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수능을 실패하면 내년에 또 보면 돼요. 뭐 재수, 삼수,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만 할 수 있다면 해도 돼요. 하지만 결혼은 다르죠. 결혼은 두 번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그 옛날처럼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된다고 그거 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힘들면 다시 새 출발할 수도 있지. 하지만 세 번, 네 번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됩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연애를 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보통 상대 탓을 많이 하거든요. 쟤는 너무 노는 걸 좋아해. 클럽을 너무 많이 가. 저 새끼는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 뭐 약간 이렇게 남 탓을 많이 하는데 일단 자기가 어떤지를 좀 이렇게 연애를 해보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나의 밑바닥이, 연애를 하면 그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가면을 아무리 쓰고 있어도 이 가면 다 벗겨져.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나를 먼저 알고, 나는 그러면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이 기준이 서고 이제 상대를 만나는 거야. 그죠? 그러려면은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연애를. 이해가죠? 그냥 그렇다고요. 부부 약혼자 나오길래 얘기한 거야. 그리고 결혼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물질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행복한지, 평생 어느 정도 재밌을 것 같은지,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네. 돈은 열심히 벌면 없어도 나중에 열심히 벌고 모으면 생겨요. 근데 이제 상대랑 같이 있는 게 즐겁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 평생 같이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거기다 이제 아기까지 낳았다, 답이 없다. 애까지 나오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연애도 좀 해보세요. 대학 가시고, 맞죠? 자, 21번. A, B 두 개의 원탁이 있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요,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고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다, 그럼 만들지 마요. 왜냐, 연애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공부 vs 연애, 이거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공부 재밌냐? 씨발, 이렇게 되지. 연애는 졸라 재밌어요. 이거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러면 둘을 병행한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겠어? 이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사귀고 있었으면 이것도 헤어지면 또 마음 아프고 공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사귀시고요. 만약에 없다, 그럼 굳이 만들지 말고 일단 공부. 알겠죠? 네. 근데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고2 겨울방학 때 어떤 여학생을 졸라 꼬셔가지고 사귀었죠. 상큼하게 재수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1번. A, B 두 개의 원탁이 있다. A에는 두 쌍의 부부가 있고 B에는 세 쌍의 약혼자가 둘러앉아. 부부는 부부끼리 앉고 약혼자는 약혼자끼리 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웃한다는 얘기죠. 이웃한다는 얘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 이 두 쌍의 부부를 부부 이렇게 놓자. 그 다음에 세 쌍의 약혼자는 약혼자, 그 약혼 커플, 이 세 커플, 두 커플 이렇게 이제 놓은 거야. 그지? 그럼 큰 틀에서 얘네 먼저 배열하는 거야. 야, 이거 원형 배열하는 방법은 1팩이죠?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았어. 뭐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지네끼리 이 두 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2팩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세 쌍의 약혼자가 있어. 그럼 큰 틀에서 얘네부터 배열을 하자. 이거 배열했어. and 얘네 배열하는 거 몇 팩? 2팩. 그럼 이제 큰 틀에서 배열이 됐죠? 그럼 이제 그 내부에서 지네끼리 배열하는 게 또 2팩 이렇게 돼요. and니까 다 곱해야지. 그럼 2가 몇 개야 지금? 2의 6승? 그죠? 그래서 64가지 이렇게 이제 됩니다. 정오각뿔이 있대요. 정오각뿔. 밑면과 옆면에 서로 다른 이게 정오각뿔이야. 그러면 밑면은 정오각형이죠. 정오각형.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6가지 색을 이용한대. 6가지 색을 이용한대. 그러면 다른 면들하고 이제 이게 옆면이 5개가 있고요. 밑면이 1개가 있습니다. 다른 면들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애가 누구야? 밑면이죠. 그러니까 밑면에 먼저 색을 칠할게요. 그럼 밑면에 한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은 6가지죠. 그럼 이제 5개가 남았어. 그럼 상상을 해봐. 밑에 뭐 파란색을 칠했고요. 이렇게 정오각형의 옆면이 있어요. 그러면 정오각형이라고 하면은 정오각형. 그럼 각각의 얘네들이 이 변이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옆면들은 결국 구분이 된다 안 된다? 현재 상황에서 안 돼요. 그지? 왜냐면 선생님 저는 이쪽 면이 좋아요. 뭐 이렇게 이제 했어. 그래. 그 걔한테 안대를 씌우고 얘를 내가 휙 돌렸어. 쫄라게 돌다가 딱 내가 멈추고 아까 그 면 찾아봐. 하면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5가지 색을 어떻게 배열하는 거랑 똑같죠? 원형 배열이에요. 그치? 그래서 400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23번. 정육면체가 있대요. 정육면체에 1부터 6가지의 숫자를 1부터 6가지의 숫자를 쓰고 싶어. 몇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냐? 첫 번째. 야, 이거 정육면체 있잖아. 뭐 흰색 뭐 도화지로 정육면체를 만들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각각의 면이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어딘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한 면에다가 숫자를 아무거나 씁니다. 그죠? 숫자를 써. 이게 구분이 되는 면이면 다 구분이 되는 면이면 어떤 면을 선택을 해서 어떤 숫자를 넣는다라는 이 케이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면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그냥 하나를 골라서 그냥 일단 써주는 거야. 이 원형 배열에서 사람 한 명을 그냥 앉혀서 기준 잡듯이. 그죠? 숫자 하나를 썼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가 들어갔다고 칠까? 3? 뭐 이런 게 들어갔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는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누가 생길까? 그쵸. 윗면이 구분이 됩니다. 옆면은 아직 구분 안 돼.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옆면은 구분이 아직 안 돼요. 근데 윗면은 구분이 됩니다. 저 숫자에 마주보고 있는 아이.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숫자를 쓰는 방법은 몇 가지? 5가지. 그지? 먼저 뭐 4가 왔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봐봐. 이게 3, 4 이렇게 돼 있잖아. 아랫면 윗면에 3, 4. 그지? 근데 이게 이 아랫면에다 놨으니까 이게 아랫면이지 이 뒤집으면 어떻게 돼? 4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4나 4, 3이나 같은 거 다른 거야. 옆면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아요. 그지? 이 옆면 입장에 어떤 숫자가 왔어. 뭐 1이 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1 입장에서는 4, 3이나 3, 3이나 3, 4나 똑같은 거라고. 뒤집어도 똑같잖아, 상태가. 다른 게 없죠. 그지? 그러면 이 옆면에다가 1을 넣었을 때랑 이 앞면에다 1을 넣었을 때랑 달라요? 이 옆면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1이 어디 들어가든 이 4개 면에 어디 들어가든 이쪽에 4 있고 이쪽에 3 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남은 4개의 숫자를 무슨 배열하는 거랑 똑같다? 원형 배열이에요. 3배. 이해하세요? 조금 어렵다 이게. 입체가 돼버리니까 조금 어려워요. 요번에는 마주보는 면. 마주보는 면의 숫자의 합이 7이 되고 싶대. 그죠? 숫자 합이 7이 되려면 16, 25, 34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몇 가지 종류가 있냐? 이 정육면체 이제 숫자를 배열을 하는데 마주보는 애들이 이제 숫자 합이 7이 되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어찌 되냐 이렇게 이제 있어. 그지? 그럼 얘부터 가보자. 어차피 뭐 아무 구분 안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1, 6 이렇게 이제 놨어요. 그지? 그럼 이제 또 봐봐. 그다음 2, 5를 갈 건데 이 옆면이 지금 구분이 되나? 안 되죠. 그럼 2, 5, 2, 5 이렇게 하나, 2, 5 이렇게 하나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얘를 배열하는 방법도 한 가지. 그지? 그럼 이제 3, 4를 배열하는데 3, 4 이렇게
된 순간 앞면 뒷면 구분이 이제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앞에 3이 왔다고 해봐. 뒤에 4가 되고 그럼 2, 3, 5, 4가 돼요. 방향으로 보면. 만약에 3, 4가 되면 2, 3, 5, 4가 되고 4, 3이 되면 2, 4, 5, 3이 됩니다. 이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답은 2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2번이 받아들여지기가 처음에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원순열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돼 있지 않으면 이게 되게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됐나요? 자, 이렇게 옆면이 모두 등변사다리꼴인 사각뿔대가 있다. 등변사다리꼴이야. 등변사다리꼴은 이 밑각의 크기가 같고, 그죠? 윗변과 아랫변이 서로 평행하죠. 그지? 등변사다리꼴. 뭐 그런 아이야. 그러면 이제 6가지 색이 있어요. 첫 번째. 윗면과 밑면이 정사각형일 때 칠하는 방법의 수. 이거 밑면, 이 아랫면하고 윗면 있잖아. 크고 작죠? 구분이 돼야 돼. 구분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아랫면을 칠하는 방법에서는 6가지. 그리고 그 윗면을 칠하는 방법에서는 5가지죠. 그럼 4가지 색이 남았는데 현재 이 옆면들은 구분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구분이 안 돼요. 생각을 해봐. 밑에 빨간색, 위에 파란색이 있어. 옆면은 구분이 안 됩니다, 아직.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색깔을 무슨 배열하는 거랑 똑같다? 원형 배열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윗면하고 윗면이 정사각형 아닌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어찌 되냐 이거야. 그럼 이제 봐봐. 아까 내가 옆면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한 거는 옆면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밑에 위에가 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옆면이라는 거는 윗면, 아랫면이 정사각형이어서 이 길이가 똑같고 밑에 있는 면의 이 길이들이 똑같기 때문에 걔네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옆면이거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정사각형에서 얘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4개를 배열을 한다고 하면은 3팩토리얼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직사각형이에요. 만약에 이게 직사각형이야.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하겠대. 그러면 이 자리랑 이 자리는 구분이 돼야 안 돼? 어? 이 자리 구분이 돼야 안 돼? 구분이 되죠? 이 자리는 구분이 돼야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야. 이 원형 배열에서 처음에 한 명을 갖다 놓을 때 자리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을 갖다 놓는 방법이 한 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직사각형에서는 한 명을 갖다 놓는 방법이 몇 가지죠? 현재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야. 그지?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3팩토리얼. 이해가요? 그럼 얘랑 몇 배 차이야? 2배 차이죠? 자, 밑면 윗면이 정사각형 아닌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일 때 배열 방법의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3팩에 2배가 된다. 그러면 이게 30에 36, 이게 180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36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오, 드디어 문제풀이가 끝났어요. 길고 긴 시간이에요. 내가 원래는 이런 수업을 꿈을 꿨었어요. 원래 연습 문제를 다 풀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복습을 시키고 몇 번씩 풀라고 하고 언젠가 불시에 테스트를 보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수업인데 대부분의 경우 학통에 16회가 주어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많이 주어지면 한 12회, 보통은 뭐 한 8회, 가끔 미쳤을 때 무슨 추석 특강, 뭐 설 특강 이럴 땐 3회 뭐 이런 식의 수업도 있거든요. 저기 강남권일수록 그런 좀 기형적인 수업이 더 심한데 그러면 나는 선생이 아니라 래퍼가 됩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아듣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뭐 난 3회 끝내야 되니까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많이 못해요. 대표적인 거 몇 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나머지 알아서 다 풀고 뭐 이런 식인 거지. 항상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답답했거든. 아, 이게 정상적인 수업이 맞나?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하고 싶은 그동안 꿈꿔왔던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괜찮나요? 좋아요? 배우는 게 많아요? 네,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자, 이제 조합 나갈게요. 자, 지금 배운 게 이제 순열이야, 순열. 그죠? 순열은 NPR 이렇게 이제 있어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죠? 그럼 걔랑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조합은 NCR이야. 뭐 N 콤비네이션 R 뭐 이렇게 하는데 말 기니까 NCR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얘는 일렬 배열, 이 순열은 NPR은 일렬 배열까지 들어갔는데 R개를 일렬 배열한다는 건 R 팩토리얼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뽑기만 합니다. 그죠? 그러면 둘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은 NPR은 어찌 되냐? NPR은 NCR, 얘는 뽑기만 했잖아. R개를. 근데 얘는 일렬 배열까지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에 뭘 곱해야 돼? 2 R개를 일렬 배열하니까 R R개 일렬 배열하는 방법에 쓰 팩토리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둘의 관계는 이거야. 그러면 NCR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 R 팩토리얼 분의 NPR이에요. 근데 NPR의 계산은 어떻게 됐었지? 자, R 팩토리얼 분의 1 해놓고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NC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NC0은 어떻게 될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연계를 뽑는 방법의 수는 한 개죠. NCN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한 개죠. 네. 이렇게 이제 됩니다. 뭐 저거대로 계산을 해볼까? NC0은 N 팩토리얼 0 팩토리얼 N 마이너스 0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되니까 0 팩토리얼은 얼마라고 배웠죠? 1이죠. 네. 그래서 n 팩분의 n 팩이니까 1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NCN은 n 팩토리얼 여기 n 팩토리얼 n 빼기 n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되니까 n 빼기 n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이고 n 빼기 n 팩 나눠주면 1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제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점을 가장 잘 느끼는 방식은 이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순열은 이거고 조합은 이거야.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고 일렬 배열까지 들어간 거고 조합은 뽑기만 해. 그렇기 때문에 NPR은 뽑고 일렬 배열이니까 R개를 NCR 뽑은 다음에 R 팩토리얼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R 팩을 넘겨주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NCR은 NC N-R이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수식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수식. NC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다 라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죠? NC N-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뺀 거 N 빼기 N-R 팩토리얼이니까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돼서 N 팩토리얼 돼서 얘네 둘이 똑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의미상으로 한번 볼까? 의미상으로 1부터 n까지 있어요. n까지 있는데 여기서 R개를 뽑는 방법에서 여기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라고 해봐. 그럼 R개를 있죠? 그 R개를 이제 뽑는 방법의 수야. 그럼 몇 개가 남아?
n-r게 나와. 그러면 또 n-r개를 뽑는 방법에 서 그럼 몇 개가 남아? r개가 남아. 이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이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치킨을 사주고 내가 4명을 뽑아서 나머지 학습을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응? 그러면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2명을 뽑으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자습이죠. 만약에 4명을 내가 뽑았어. 그럼 나머지 2명은 뭐가 되는 거죠? 치킨이죠. 이게 달라요? 똑같아. 내용적으로. 그죠? 그래서 R개를 뽑는 거는 남겨진 n-R개를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남겨지는 n-R개를 뽑는 방법의 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NCR은 NCn-R이야. R개를 뽑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얘 R개를 만약에 뽑았을 때 남겨질 애들을 뽑는 방법의 수와 똑같은 거야. 그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40페이지 보기 1번, 41페이지 보기 2번, 보기 3번까지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됐나요? 안 풀어줘도 되나요? 네. 그럼 다 되셨으면 기본 문제 1번 그 42페이지 상단에 기본 문제 1번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그 문제 1번. 2 곱하기 NP 플러스 4 곱하기 NC4는 NP3이다. 그러면 2 곱하기 NP는요, N-1, 그죠? N부터 2개 이렇게 작아지게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 얘는 4 곱하기, 이거는 이건 이제 이런 거야. 봐봐. 얘는 NP4를 4팩토리얼로 나눈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NP4는 우리는 N-1, N-2, N-3 이렇게 이제 쓸 거잖아요. 그지? 이거를 4팩토리얼로 나누면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지. 실제적으로는. 그죠? NP3은 N-1, N-2가 됩니다. 그럼 봐봐.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일렬별할 거고, 서로 다른 n개 중에 4개를 뽑아 일렬별 안에 얘는 4개를 뽑을 거고,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3개를 뽑아 일렬별합니다. 그러면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한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진짜? 4. 4죠. 4. 4명을 뽑으려면 4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럼 봐봐. N-1 얘네들은 0이 아닌 확신이 있죠.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씌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4도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그럼 분모에 6이 있네? 양변에 뭐 하고 싶어요? 6을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12 플러스 얘는 N-2, N-3은 12, N-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전개하자. N제곱 마이너스 5N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2N 그 다음에 플러스 6 얘는 마이너스 24 뭐야 그럼 18 얘는 마이너스 24 G, G, 6, 6 곱해야 되죠? 왜 12 곱했죠? 모르지. 그죠? 잘했어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6 이렇게 돼요. 그럼 n제곱 마이너스 5n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1n 그 다음에 플러스 6, 18 얘는 플러스 18 이건 마이너스 10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이제 되지. 그럼 n제곱 마이너스 11n 플러스 30이에요. 6, 5, 30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n, n 이렇게 이제 되니까 n은 5나 6이 되면은 위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20 CR제곱 플러스 1은 20 CR-1이다.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거 봐봐. 20은 똑같아. 서로 다른 20개 중에 R제곱 플러스 1개를 뽑았다, R-1개를 뽑았다 이렇게 이제 돼. 그러면 처음에 바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게 둘이 똑같은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해봤더니 마이너스 R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지. 자연수가 안 나와. 아니네. 얘가 아닌가 보다. 두 번째 그러면 아까 NCR은 NCN-R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지? 그러면 R제곱 플러스 1은 20에서 R-1을 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R 플러스 21이 되잖아. 넘어가면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0은 0 5, 4 그럼 R은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으니까 R은 4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NCR은 n-1c r-1 플러스 n-1c r 이렇게 이제 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럼 첫 번째 수식으로 가볼게요. 수식으로 한번 설명하고 의미로 한번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할게요. 그러면 수식은 NCR은 n 팩토리알 나누기 r 팩토리알 n-r 팩토리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1c r-1은 그냥 다 같이 쓸까? n-1c r 이렇게 이제 되면 얘는 n-1 팩토리알 그 다음에 r-1 팩토리알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면 n-r 팩토리알 이렇게 됩니다. 얘는 n-1 팩토리알 그 다음에 r 팩토리알 이거에서 이거 빼면 n-1 마이너스 r이니까 n-r-1 팩토리알이다 이렇게 말할게요.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분모가 다르면 무슨 분을 하고 싶죠? 통분하고 싶죠? 통분. 그럼 잘 봐봐. 야, r-1 팩토리알이랑 r 팩토리알 있어요. r-1 팩토리알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r 팩토리알이 될까? r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자, r 팩토리알 이렇게 해주고 얘한테는 r을 곱해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n-r 팩토리알 이거는 n-r보다 하나 작은 숫자의 팩토리알. 어? 그러면 n-r에서 하나 작은 거의 팩토리알에 뭘 곱해야 n-r 팩토리알이 돼요? n-r을 곱해야죠. 그럼 n-r 팩토리알이 돼. 그럼 여기도 n-r 팩토리알을 아니 뭔 소리야? n-r을 곱해주는 거죠. 그치? 이해가세요? 좋아요. 이해는 간다고 끄덕거리는데 표정들은 굉장히 슬픕니다 지금. 이해가죠? 네. 그러면 r 팩토리알 n-r 팩토리알 해주고 이거 봐봐. 이거 n-1 팩토리알로 묶어주세요. n-1 팩토리알로 묶어. 그러면 r 더하기 n-r이니까 얼마죠? n이죠. 그럼 n-1 팩토리알에다가 n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n 팩토리알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어떠냐?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수식으로 이제 모여진 거고. 의미를 설명해보자. 여기다 더 쓸 것도 없어요. 지금 1부터 n까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알게를 뽑겠대. 그죠? 알게를 뽑겠대요. 마치 아까 여기서 6명 중에 2명 뽑아서 뭐 치킨을 사주겠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야, 그러면 너네 각자 다 입장이 있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입장에서는 치킨 쪽에 뽑히는 게 좋겠냐? 자습에 뽑히는 게 좋겠냐? 치킨이죠. 이게 대답이 늦게 나오나요? 네가 사주는 치킨은 먹고 싶지 않다 이런 건가요? 자, 치킨 쪽이죠. 치킨 쪽.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소들도요 각각의 입장이 있습니다. 저 알게 뽑히면 되게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뽑히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뽑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합들이 있다고. 뭐 이렇게 뽑히고 이렇게 뽑히고 이렇게 뽑히고 뭐 구성원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각각의 원소들, 각각의 숫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 조합에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야. 뽑히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이런 거죠. 그러면 각각은 다 자기의 우주를 갖고 있고 다 자기 위주라고 그랬어?
기준이?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볼래? 응? 경준이가 대답해. 어느 거? 1 1 좋아요. 그럼 1을 기준으로 볼게요. 1 기준. 1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냐? G가 뽑힌 거와 안 뽑힌 걸로 나뉩니다. 그죠? 야, 얘는 1 기준에서 G가 뽑힌 거야, 안 뽑힌 거야? n-1개에서 r-1개를 뽑겠대. 원래 r개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n-1에서 r-1개를 뽑겠대. 그거는 1이 뽑힌 거야, 안 뽑힌 거야? 뽑혔죠. 1이 뽑혔으니까 나머지 r-1개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1 포함이에요. 그지? 이게 NCR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은 애들을 전부 쓰는 거야. 전부. 무슨 뜻이냐면 마치 여기서 이 원소의 개수가 r개인 이놈의 부분 집합을 다 한번 써서 세봐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그 부분 집합들 중에는 1 입장에선 G가 들어가서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애들이 있을 거고, G가 안 들어가서 자기랑 상관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된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n-1개에서 r-1개를 뽑았다는 건 원래 r개를 뽑아야 되는데 걔는 1이 들어간 거야 이미 이 자리에. 그러니까 1이 들어갔으니까 뽑을 대상도 n-1개로 줄고 뽑아야 되는 개수도 r-1개로 준 거죠. r-1개 뽑아서 그냥 촥 넣어주면 1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r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야? r개를 뽑았는데 n-1개에서 r개를 뽑았대. 그럼 무조건 1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지금. r개를 뽑았는데 n개에서 r개를 뽑은 게 아니라 n-1개에서 r개를 뽑았대. 그럼 이거는 1 입장에서 G가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1 불포함. 이렇게 됩니다. 국어 수업 듣는 사람 이용진 선생님 국어 수업.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용진 선생님이 화풍을 들으라고 강요했나요? 들어! 막 이렇게? 아, 그러진 않았어요? 밥을 살 뻔했고. 강요받은 사람, 나 강요받았다. 없어요? 뭐야, 한 명도 강요를 안 했다고? 들어보라고? 알겠어요. 이용진 쌤 수업 잘하시죠? 네, 잘해요. 실력파입니다. 웃겨요, 근데? 재밌습니까, 수업? 별로구나? 그냥 잘 가르친다? 아, 잘 가르치면 됐지 뭐. 나랑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농담을 거의 안 하십니다. 네, 진지하시죠. 그래도 아까 보니까 막 여학생한테 농담도 하던데 모자 쓰고 같이 엘베 탔더니 안 씻고 왔구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의외로 이용진 선생님이 학생들 하나 보면 농담을 잘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웃기진 않다.
알겠어요? 일러야지. 안 웃기네요, 애들이. 한 명도 웃기다고 얘기 안 했어요. 자, 이쪽으로 되죠?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2번을 한번 또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조금 이제 조금 빠르게 가도 알아들을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으면 그때 속도 조절할 테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욕심내지 않을게요. 일단 풀어보세요.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다. 이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뽑는다고 하니까 원래 이게 순열이 더 복잡한 얘기예요. 왜냐면 두 가지 행동이 다 있거든. 뽑고 일렬 배열. 그죠? 근데 얘는 겁나 깔끔합니다. 뽑기만 해요. 배열은 뭘로 한다? 팩토리얼로 하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순열보다는 조합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확률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러면 6명 중에 3명 뽑고 and 여자 4명 중에 2명 뽑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6, 5, 4 나누기 3, 2, 1 그 다음에 4, 3 2명이니까 2, 1 이렇게 이제 해서 3위는 6, 2 하면은 20 곱하기 6이니까 120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지?
이 중에 6명을 뽑을 때 여자 4명이 포함되는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명이 있어서 6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여자 4명은 이미 뽑혔대. 그지? 4명은 뽑혔대요. 여자 4명 중에 4명 뽑을 거야. 그러면 6명을 뽑는데 4명 뽑았으니까 남자 6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요? 2명 뽑으면 되죠? 사시사는 4명 중에 4명을 다 뽑는 방법이니까 한 가지고 곱하기해서 이런 의미가 없고요. 1, 6, 5 이렇게 돼서 15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3번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렇게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경우 이게 전형적인 무슨 사건 문제라고 했죠? 여사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한다면 여자 1명 뽑을 때, 2명 뽑을 때, 3명 뽑을 때, 4명 뽑을 때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다 이렇게 이런 계산을 4번 하려면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전체 10명 중에 4명 뽑는 것 이게 이제 전체 케이스고, 그지? 거기서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난 남자만 뽑을 거야. 이 케이스, 그죠? 이 케이스를 빼면 됩니다. 이게 반대 케이스죠. 그지? 네? 그러면 19, 87, 4321 4321 6543 딱히 뭐 통분되는 아니 뭐 인수분해되는 그런 상황도 없으니까 그냥 각자 처리할게요. 4, 2, 8, 3, 3, 5 그럼 여기는 212고 3, 2는 6, 4, 4 빼기 15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면 195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남녀 1명씩이 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 남자도 적어도 1명, 여자도 적어도 1명이야. 그럼 이거의 반대 케이스는 뭘까요? 여자만 4명 혹은 남자만 4명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사건을 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C4에서 여자만 4명 뽑는 거는 여자 4명 중에 4명 뽑을 거예요. 남자만 4명 뽑는 거는 6C4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 이거의 교집합은 없어요. 여자만 4명 뽑거나 남자만 4명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0C4가 좀 아까 210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 얘는 1 더하기 6C4는 6C4는 뭐와 똑같죠? 6C2랑 똑같습니다. 그죠? NCR은 NCN-R과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6C4는 6C2와 똑같아. 그럼 2, 1, 6, 5. 그럼 이게 이제 15가 되고 16이 되니까 210 빼기 16이야. 그럼 10 빼면 200에서 6 빼는 거니까 194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번 주에 경우의 수량 문제 풀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죠? 진도는 뭐 거의 못 나갔죠. 그러니까 뭐 센 B는 더 이상 숙제가 없을 거야. 그렇죠? 뭐 얘도 유제도 한 5개, 새로운 숙제는 유제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제 5개 정성 노트에 잘 푸시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해주셔야 하는 거는 2번씩 노트에 풀어서 내가 확인할 수 있게 가져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1, 2단원에 있는 연습 문제는 완전히 소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어요. 잘 가요.